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오늘 한 분이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방 좀 확인하러 왔는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은 방금 좀 켜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복층 구조랑 동일한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단층 구조고, 구조는 평범하죠. 욕실 등은 지금 나갔나 봐요. 불이 나갔는데 불 끄고 생활하시는 것도 참 신기하네. 그리고 방에 이제 창문 2개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냥 이제 에어컨 켜놓고 이제 저도 방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퇴근할 건데, 오늘 토요일이에요. 이사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온 건데, 제가 이제 간단히 하나 설명 좀 드려볼게요. 며칠 전부터 이제 뉴스에 기사화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바닥 이제 매트리스 지원을 해준다. 그 대신 다시 갚아라.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200~300선에 대한 이제 지원금을 해줄 테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갚아라 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이거 거치대가 되는 거니까 거치를 잠깐 해놓겠습니다. 더워서 뭘 하질 못하겠어. 오늘 너무 더워요. 자, 간단하게 뭘 배경으로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배경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이러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건물을 이제 건축할 때부터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짓는지 다 확인을 하고, 땅 파는 거, 정화조 묻는 거, 철근 올리는 거, 시멘트 붓는 거, 마무리 작업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근데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지면 많이 없어집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사실 건축물을 잘 지면 그래도 나름 살만한 구조물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아파트 있으시고, 이제 고급 단독주택 있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이제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단독주택들도 있을 텐데, 고급 브랜드에 비싸다고 해서 건축이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내가 건축을 하고 있어서 내 집에 대한 마감재, 철근,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함유량, 시멘트 붓는 이제 두께,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돈을 아끼지 않고 잘 넣었을 때, 조화가 잘 됐을 때 방음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건물 제가 오픈을 할 수는 없는데, 이 건물 질 때 이제 저보다 나이가 그때 당시 2살인가 3살 많았던 이제 형님이 지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건축 소장으로는 오래 일을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자기 건물을 자기 타이틀을 걸고 진 거는 처음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건물을 짓는 게 처음이었던 건물이라,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건물이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질 때 건축사랑 이제 건물주분이랑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얼마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견적서가 들어오죠. 그거랑 이제 협의를 해서 평당가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고. 왜냐면 세대수가 많으니까 아파트는 평당가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짓는 거다 보니까 평당가 조율을 조금 해야 돼요, 처음에. 근데 건축을 그때 당시 하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평당가가 도급계약서보다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맨 처음에 얼마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0만 원이 올라갔다가, 평당가가 계속 올라가. 왜 그러냐 이랬더니 잘 짓고 싶대요. 잘 짓고 싶어서
이제 시멘트라든지 기본적으로 진짜 튼튼하게 잘 지을 거니까 믿고 좀 맡겨달래. 뭐 처음에는 저는 부동산이지 이제 뭐 건물주 분이랑 이제 알고는 있는 사이지만 부동산이니까 끼기는 살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근데 평당가가 결국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평당가가 이게 공개는 하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건물 다 짓고 나서 준공이 떨어지고 이제 한 분은 3층에 계시고 제가 4층에 있고, 아마 2, 3층에 있었나? 제가 3층에 있었고 한 분은 2층에 있었고, 그래서 층간소음 확인을 한번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110kg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방에서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아래층에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제가 위에 층에서 소리를 깍 하고 비명 지르는 것처럼 질렀는데 아래층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110kg였는데 제가 위에 층에서 쿵쿵쿵쿵 뛰었어요. 제가 제자리 걸음으로 뒤꿈치로 쿵쿵쿵쿵 뛰었는데 아래층에서 몰랐대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그 건물 짓고 저희도 이제 건물을 팔았지만 맨 처음에 이 건물 검사를 할 때 제가 110kg여서 3층에서 뛰고 건축주분이 2층에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들리고 쿵쿵쿵쿵 한 것도 정말 미세하게 정말 미세할 정도로밖에 티가 안 났대요. 그래서 건물이 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 시멘트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시멘트 함유량이 굉장히 높으면 옹벽도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튼튼하죠. 어차피 모든 건축물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조라 철근 심고 그 외적인 거는 전부 다 이제 시멘트로 마감을 하는 건데, 시멘트 함유량만 높으면 층간 소음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지신다 그러면 건물을 지실 때 참여를 해서 제 기준상은 시멘트 함유량을 조금 높이셔야 돼요. 좋은 걸로. 요즘에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공법 기술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조립을 해서 거의 붙여넣기 식의 이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올라가죠. 현실적으로 시멘트 붓고 붙여놓고 시멘트 붓고 붙여놓고 그래서 아파트를 쭉쭉쭉쭉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은 좋아졌지만 안에 있는 자재는 사실 개개인이 지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랑 많이 이제 시멘트를 많이 부셔야 돼요. 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방 시설 배관은요, 이 물 빠짐이 아래층이랑 연결이 돼 있고 이쪽 안쪽 여기 안에 있는 배관이 위에 층부터 같이 내려오는 배관이라 여기에 물이 통과하는 배관 소리는 물 소리는 줄일 수는 없어요. 사실 위에 층에서 대부분 아시죠? 베란다에 배관이 있고 주방 쪽에 배관이 있어서 위에 층에서 물을 쓰면 아래 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비 올 때라든지 이제 세탁기를 돌렸을 때라든지 물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주방 옆에 있는 공간도 이제 배관이 있죠. 물배관이 있는데 위에 층에서 물 쓰면 아래 층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의해서 타고 들어오는 소음은 잡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 절대로 거기에 이제 마감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가 지금 냉장고인데 이게 만약에 가드라고 할게요. 가드, 시멘 가드라든지 무슨 철제 가드라고 하고 안에가 물 배관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아무리 좋게 막아봐야 사실 소음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소음은. 그리고 여기에서 소음은 탈 수 있다. 위에서 소리 지르는 소음이 시멘트 옹벽을 타고 오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욕실도 지금 이제 이 배관이 4층,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은 4층 건축물인데 4층, 3층, 2층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여기 뭐 물배관 빠지는 것도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천장 여기 뚜껑 열면 이제 배관이 다 있거든요. 여기는 통째로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사실 배관이 이렇게 위에 층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뚜껑을 열면 뭐 뚜껑 열리죠? 이걸 열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은 사실 잡을 수는 없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제 있는 지식 선에서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에 천장 뭐 나무 합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단열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방화
관련된 어떤 제품들을 쓰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시멘트를 많이 부면 사실 층간소음은 많이 없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지금은 살이 쪄서 115kg예요. 제가 이렇게 뛰어도 아래층에서 이 건축물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지금 다시 들리시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도 아래층에서 소리가 그렇게까지 울리지 않아요. 현재 뭐 이 건축물은 뭐 제가 아래층은 지금 1층이랑 같은 사무실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아래층으로 소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저도 이해가 가진 않아요. 뭐 이제 1군 건설사 도급순위 10위권 이내에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사실 다 들어오죠. 여기가 만약에 작은 방이라고 치면 옆방에서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차피 합판이고 그 다음이 옹벽인데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어오네. 옆방에서 양치질하는 소리까지, TV 소리까지 들어오네. 자, 여기가 거실이라고 치자. 거실인데 자, 옆방으로 이렇게 소리가 여기까지 사실 들어온다. 그래서 뭐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느 건축 회사가 뭐 건물을 잘 지고 나쁘게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평당가를 낮췄다 높였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그냥 맨 처음부터 지을 때 시멘트 함량이 낮거나 조합이 이제 안 좋으면 사실 지어놓고 확인했을 때 엉망이지 않을까. 옹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멘트 함유량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양심을 속이면 사실 안 되겠죠. 함량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내용 잠깐 떠들어 봤는데 나중에 아파트 층간소음이고 뭐 이제 위아래층 뭐 그다음에 옆집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나는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란다. 아파트 가격도 제법 올랐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내 주차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창고 만들어 놓고 뭐 세를 주든가 아니면 내가 통째로 쓰든가 뭔가 이제 나중에 그런 그림들 많이 그리시죠. 그때는 건축사를 끼기는 하지만 건물 질 때마다 찾아가야 돼요. 사실 건물 질 때마다 건축하는 소장님들이라든지 거기 이제 일하시는 이제 그 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름에는 뭐 바카스라도 뭐 비타 500이라도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고 뭐 겨울철에 뭐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멘트 불 때는 항상 가야 돼요.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뭐 한겨울에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으니까 한겨울도 시멘트 붓고 조금 있으면 다 굳기는 해요. 그리고 여름 장마철은 사실 피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그 철근을 사실 속인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은 여긴 중국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질 때 철근을 속인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시멘트는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시멘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철근 붓고 시멘트 세우고 그 다음에 층 올릴 때 층마다 올릴 때 이제 레미콘이 와서 호수 같은 걸로 이제 다 붙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2층을 올리고 3층을 올릴 때 레미콘이 와서 이제 호수 같은 거 이제 호수 같은 걸로 다 붙는 거예요. 그냥 그 철근 사이로 시멘트를 다 붓는 건데 그때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보기에 층간소음은 그때 말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자가 건물을 질 때는 꼭 참여를 하면서 그 대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 잘해 줍니다. 지금 뭐 어떤 대기업 회사들 뭐 천장 까니까 그 똥기저귀 있고 똥봉지 있고 음식물 담배꽁초 막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잡을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시멘트 붓는 사이에 담배꽁초 하나 톡 던진다고 해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많다 그러면 유격이라든지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진짜 사소한 걸로 문제가 생기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건물 질 때는 꼭 참여를 하시고 그 대신 지으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절대 내 건물 이쁘게 안 지어줍니다. 그거는 꼭 알고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층간소음 설명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 예전 9호 건물, 신축 건물 뭐 그런 거 없이 도급 순위가 1위부터 100위까지, 100위부터 200위까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들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만 층간소음 잡을 수는 없는데 예시 당초에 잘 져야 됩니다. 예시 당초에. 그러면 층간소음 줄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 올려보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부분만 그냥 들어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나중에 내가 자가 건물 지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만 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